최근에 대한민국 K방산의 잭팟이 터지면서 형제의 나라가 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인데요. 폴란드가 전투력을 키우려고 기를 모으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K방산이 대박이 났거든요. 사실 폴란드와는요, 방산 계약뿐만 아니더라도 심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폴란드는 닮은 점이 많거든요. 닮은 점 첫 번째, 일단 한국과 폴란드 전부 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자주권을 뺏기기도 했죠. 폴란드는 어떨까요? 폴란드는요,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 바람에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과 러시아의 전쟁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닮은 점 두 번째, 또 두 나라는요, 오랫동안 식민 지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했죠. 폴란드도 그 역사를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1795년부터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3개국에 무려 123년 동안 식민 지배를 당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러시아와 독일로부터 분할 점령되었고요. 그래서 폴란드 사람들 러시아 굉장히 싫어합니다. 폴란드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 중에는요, 러시아 사람 닮았다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닮은 점 세 번째, 한국과 폴란드 모두 안보에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육군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분단 국가잖아요. 육지로 맞닿은 북한과 언제 싸울지 모르는 상황이죠. 자, 그럼 폴란드는요, 러시아의 역외 고립 영토와도 맞닿아 있고 러시아 편인 벨라루스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러시아가 원래도 사이가 좋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서 폴란드가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미국도 폴란드를 굉장히 중요한 동맹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군 현대화에 힘을 팍팍 실어주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봐도요, 폴란드가 육군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6세기, 17세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의 폴란드에는 윙드 후사르라는 기병대가 있었습니다. 깃털 장식을 달고 말을 타는 군대, 이런 뜻인데요. 폴란드 황금기를 맞게 해준 유럽 역사상 최고의 기병으로 알려져 있죠. 오스만 제국 군대를 격파했던 일화는 영화 반지의 제왕 전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단 2,500명의 기병이 단 한 번의 돌격으로 1만 명이 넘는 스웨덴 군도 무너뜨리는 거침없는 기세로 유럽의 명성을 떨쳤습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보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폴란드군에 곰 군인이 있었다고 해요. 아니, 곰이 진짜 군인이었어요. 군인들이 곰을 입양해서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곰이 진짜 군인이 됩니다. 진짜로 군번도 받고요, 월급 대신에 식량을 2배로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 4명이 겨우 함께 들을 무거운 포탄이 실린 탄약 상자를 혼자서 거뜬히 옮겼다고 합니다. 놀라운 거는요, 탄약을 떨어뜨리는 실수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해요. 병사들과 함께 레슬링, 수영, 또 맥주도 마시고 담배도 피웠다고 하니까 이게 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폴란드군 2군단 22보급중대의 영원한 마스코트로 폴란드와 스코틀랜드 등지에서는 보이책 동상과 기념비까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명성 떨치던 폴란드군, 지금은 옛날만큼 잘 나가는 건 아니지만 2022년 폴란드가 대각성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엄청난 군사력 강화에 나선 거지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봤더니요, 폴란드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서방 국가들의 군사동맹인 나토 회원국 중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2023년에 GDP 대비 3.9%를 차지했어요. 나토 평균치가 2.6%거든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또 국방비의 50% 이상을 새무기 구매와 연구 개발에 투자 중인데요. 폴란드 정부는 2년 이내에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로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소련의 잔재라고 생각해서 2009년도에 모병제로 전환했던 폴란드. 그런데 최근에 폴란드의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해보니 국민의 절반 이상이 예전 징병제로 돌아가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학교 수업에 무기 훈련을 도입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2022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폴란드의 신경을 바짝 곤두서게 한 겁니다. 원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나토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니까 폴란드가 러시아와의 최전선이 될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된다는 생각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총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군사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의 공백도 메워야 되고요. 자국의 군사력도 강화해야 돼서 새로운 무기 구매가 필요해졌습니다. 여기서 방산업 최고의 수혜를 누리게 된 K방산이 등장합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사재기해준 덕분에 한국 방산업체에게 폴란드는 기회의 땅이 됐습니다. 2022년 무기계약 체결 규모만 해도요, 그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폴란드의 정권 교체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1차 계약에 이어서 2차 계약의 이야기도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폴란드는 도대체 왜 한국 무기를 선택할까요? 한국은 북한과 군사적 대립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한국 무기의 가장 큰 강점이 가격 경쟁력이에요. 실질적인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생산 시스템을 우리나라는 갖추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평가받는 독일의 자주포와 비교해봐도 우리 자주포의 성능이 별로 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격은 독일의 자주포의 절반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빠른 무기 공급 능력도 갖췄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빠른 생산하면은 일가견이 있죠. 전통 무기 생산 라인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유지해온 우리나라는 경쟁 상자인 독일보다 납품 기간도 훨씬 짧습니다. 2022년 대규모 물량 1차분을 불과 4개월 만에 납품 완료했다고 합니다. 한국 무기에 대해서 세계 방산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프랑스와 같은 서구 국가들은 기술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무기를 공급할 능력이 없다. 세 번째는 높은 호환성입니다. 한국 무기는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나토 표준 규격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총알, 포탄 크기, 시스템 등의 모든 것들이 폴란드의 나토 무기와 호환 가능했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무기 성능 검증에 적합한 기후 조건도 가지고 있고 평지도, 산악도 다 테스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한국 무기가 경쟁력을 갖추게 된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각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뭐 첨단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뭐 드론 날린 다음에 거기서 그냥 폭격하고 미사일 탁탁탁 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재래식 전력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고 믿었었는데 주축 기반 전략은 병력과 재래식 무기 체제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첨단 기술도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상전이야말로 전쟁의 승패 여부를 궁극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한국의 강점인 재래식 무기가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은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 중 하나로 등극했습니다. 한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에서 무기 수출을 8번째로 많이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 점유율이요, 세계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 수출 급증에 미국 방산업계도 좀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CNN은 한국이 이제 방위 산업의 메이저 리거가 되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K방산으로 우리나라와 깊은 관계를 다지게 된 폴란드. 그런데 사실 폴란드는요, 동유럽 중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큰 나라입니다. 탄탄한 내수 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사업 등 여러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에도 노력 중이죠.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 등 우리나라 기업도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와 많은 분야에서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